평가원은 누구나 쉽게 찾을 수 있는 힌트를 줍니다. A7이 지금 우리는 이게 지금 포인트예요. 어떻게 구할까요? 다음으로 풀겠죠. 2024학년도 수능 공동 11번이에요. 자, 문제를 읽어보면 일단 우리가 구해야 되는 것부터 자꾸 보세요. 합이 우리가 등차 수열의 합이라고 인지가 되며 각각의 조건들이 주어져 있습니다. A6의 절대값 씌운 게 8이고 그리고 분수들을 가지고 더했어요. 어떤 개념이 떠오르실 것 같아요. 자, 이걸 가지고 이제 먼저 문제의 구조를 한번 봅시다. 다음으로 구성이 됩니다. 우리는 합을 구할 거예요. 등차 수열의 합이죠. 15번째 항까지 더해야 합니다. 그리고 알고 있는 조건은 두 가지 조건을 알고 있어요. 이 두 가지를 가지고 우리는 등차 수열의 합을 구할 예정입니다. 그럼 이제 조건을 하나씩 볼게요. 첫 번째, 절대값 A6이 8이라고 합니다. 근데 문제 안에 공차가 0이 아니다라는 사실로 우리는 일단 A8이라는 거는 마이너스 A6으로 구할 수 있고 그 다음 하나 더 보이십니까? 그쵸. A7이 0이죠. 그래서 이 사실을 일단 하나 구해놓고 두 번째 조건 보겠습니다. 주어진 이 식을 다시 한번 정리를 할 때 부분분수라는 개념을 떠올리실 수 있으실 거예요. 자, 그거 가지고 우리는 식을 정리하면 다음과 같이 정리가 될 겁니다. 그리고 나서 자, 우리 기억나십니까? A7이라는 숫자, 그걸로 주어진 식을 다음과 같이 표현을 할 수 있다면 그걸 정리를 했을 때 마치 너무나도 편하게 D를 구할 수 있다는 생각이 들며 심리적 안정감을 느끼겠죠. 그래서 우리는 D가 4라는 것을 구하게 됩니다. 자, 잊지 않으셨죠? 우리 뭐 구해야 되더라? 등차 수열의 합을 구합니다. 시그마의 정의에 따라서 주어진 식을 우리는 다음과 같이 표현했을 때 가운데가 A8이라는 것을 보실 수 있다면 주어진 식을 우리는 15 곱하기 A8로 표현을 할 수 있어요. A1부터 A7까지 7개, 그게 각각 2배 되어서 그리고 A8 하나가 더 더해진 거로 보시면 되겠죠. 그래서 우리는 15D라고 A8 대신에 D를 쓰게 되면 간단하게 60이라고 구할 수 있습니다. 이해되시죠? 우리는 결국 A7을 계속 사용을 했던 것입니다. 자, 그 다음 문제를 볼게요. 9월 공통 21번입니다. 24학년도. 같은 해에 있었던 문제죠. 지금 이 문제를 이제 구조를 읽을 텐데 우리는 A2를 구할 거예요. 각각의 조건들이 A7이 13의 배수이고 합을 다시 한번 더하고 있는 중이에요. 요거 때문에 실수 많이 한 친구들 있죠. 그래서 요거 두 개를 가지고 우리는 A2를 구할 겁니다. 자, 문제 구조 한번 볼게요. 우리는 A2를 구할 겁니다. A2를 구하는데 A7이 13의 배수인 것과 합을 첫 번째 항부터 7번째 항까지 더했을 때의 값으로 구하겠습니다. 자, A7이 지금 우리는 보인다. 이게 지금 포인트예요. 앞선 문제에서는 A7이 문제에 드러나지 않았습니다. 그런데도 불구하고 A7로 문제를 푸는 경우가 있죠. 근데 지금 이 문제는 A7을 대놓고 줬습니다. 그러면 이 A7이 도대체 문제 안에서 어떻게 구성이 되고 있는지를 느끼면서 문제를 풀라는 의도 아닐까요? 자, 그러면 그걸 가지고 어떻게 문제에 적용을 하는지를 한번 보겠습니다. 우리는 첫 번째 항부터 7번째 항까지 합을 구할 거예요. 역시 시그마의 정의에 따르면 우리는 S1부터 S7까지 더할 겁니다. 근데 여전히 생각을 해보는 거예요. A7 조건을 왜 줬지? 라고요. 그래서 주어진 S들을 합의 정의에 따라서 다시 표현을 하면 이렇게 표현이 될 거고 그걸 가지고 한 번 더 재정의를 해볼게요. 주어진 식을 각각의 항들로 이제 표현을 하면 다음이 되겠죠. 그리고 그 각각의 항들을 A7이 왜 주어졌을까? 라고 생각을 하면서 A7로 표현을 하는 순간 그걸 가지고 A7에 대해서 동류항들끼리 정리를 해보면 우리가 익숙하게 공식을 쓸 수 있는 식으로 바뀌어요. 그래서 그 각각의 공식들을 정리를 하면 약분되는 거 보이십니까? 2와 8, 6과 6, 2와 6 이렇게 정리되면서 이 안에 13이 보인다라는 것이 여러분들한테 다시 한번 큰 조건이 되는 거예요. A7은 13의 배수라고 했으니까요. 자, 다시 한번 기억하세요. A7은 뭐였죠? 13이었습니다. 그래서 A7이 13이라는 사실을 방금 전 그 식에 집어넣어 봤을 때 우리는 식을 다음과 같이 정리할 수 있고 보이십니까? 7, 또 7입니다.
오른쪽에 있는 644가 7이었으면 좋겠습니다. 7로 나누어 떨어집니다. 그러면 이제 우리 다시 한번 또 보면 13이 있습니다. 7과 13이 공통으로 들어가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것들끼리 묶고 나머지를 오른쪽으로 이항한다고 생각할게요. 그럼 그 식을 정리를 한다면 우리는 다음과 같이 표현을 할 수 있게 되겠습니다. 자, 이때 오른쪽 변을 보면 좌변에 13이 있어요. 우변을 보면 3D 플러스 92가 13이 나왔으면 좋겠습니다. 어떻게 할까요? 92는 7 곱하기 13 더하기 1입니다. 되시나요? 그래서 우리는 3D와 1이 다시 13이 되어야 합니다. 그렇게 하면 우리는 D가 4라는 것을 구하게 되겠죠. 그리고 그것을 다시 정리를 해보면 주어진 식은 다음과 같이 7 곱하기 13 곱하기 8이 되고, 따라서 이걸 다시 한번 좌변과 맞게 해보면 결국 D는 4, K는 3이 되며, 그리고 그것을 통해서 결국 우리는 H7을 계속 왜 주어졌을까를 생각을 해봤을 때 39라고 구할 수 있게 됩니다. 자, 우리 잊지 않으셨죠? 뭐 구해야 돼요? 그쵸? A2를 구할 겁니다. A2 어떻게 구할까요? 다음으로 풀겠죠. 무엇이 중요했습니까? A7이었습니다. 평가원은 누구나 쉽게 찾을 수 있는 힌트를 줍니다.